저는 이게 이제 라떼는 마리아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요 라떼는 마리아도 좋게 쓰면은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92년 올림픽이 있었는데 88년이 서울 올림픽이었고 4년 뒤에 바르셀로나 92년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가 이제 올림픽의 마지막을 항상 처음을 우리나라 꼭 그 금메달 속보가 사격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예, 사격이 가장 먼저 해서 그래서 당시에도 여갑순 선수였나? 고교생이었는데 여갑순 선수였나가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장식을 우리나라 진짜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예,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그 정말 이렇게 오르막이 저 막 거의 사망 수준의 그 공포의 오르막을 마지막을 42.195를 뛰면서 마지막을 오르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미친 거죠. 그 몬주익 스테디움을. 그래서 황영조 씨가 내가 진짜 일본인과 뛰지 않았으면 내가 그거를 지쳐서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질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막 막판까지 하다가 황우조 선수가 내리막에서 촥 치고 나가서 거기 나와요. 올림픽 공식 영상에도 있습니다. 아주 명승부였기 때문에 딱 치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몬주익 스테디움을 정말 이렇게 완전히 얼굴이 완전 일그러져 있어요. 진짜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몬주익 언덕을 촥 올라와서 스테디움에 들어오는 뒷모습 탁탁 황영조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소름이 진짜 촥 다시 봐도 소름이 엄청 돋아요. 그리고서는 들어와서 황현주 선수 그 유명한 말 이렇게 키스 세레모니를 하면서 통과하자마자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원래는 그 마라톤 할 때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일본 선수도 쓰러지고 막 다 쓰러져요. 다 쓰러 들어오는 사람마다 엄청났었죠. 그 손기정 선수 이후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국 국기를 달고 한 최초의 금메달이었는데 그 국가적인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진짜 황영조 그 딱 그 뭐 그 밖에도 뭐 아시안 게임인가도 금메달 따고는 했었지만은 어쨌든 그 하나로 그 금메달 하나로 영웅이 됐죠. 4년 뒤였나? 이때 아틀란타 올림픽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그 평생 한 번 못 딸 것 같은 그 금메달을 또 다시 도전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봉주 선수가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 도전을 해요. 그래서 막판까지 3명이 뛰는데 또 금메달을 따게 생긴 거예요, 진짜. 다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막판에 그 투관이 선수인가? 아무튼 이 사람이 툭 치고 나가는데 무명 선수라서 이봉주 선수가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견제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점점 벌어져. 요만큼이 한 2초, 1초만 따라잡을 수 있는 그 간격으로 벌어지고선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요, 경기가. 아니 그냥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금메달,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따는데 들어오면서 그 중계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뻐하질 않는 거예요. 기뻐하질 않아. 왜냐면 당연히 이제 1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올림픽에 꼬시고 최고로 어렵다는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땄는데도 감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았고 은메달을 땄다라는 것보다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봉주 선수를. 근데 저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면 황은조 선수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뭐 양궁도 아니고 뭐 사격도 아니고 레슬링도 아니고 뭐 태권도도 아니고 마라톤에서 우리는 황영조 금메달 외에는 뭔가 성과가 없는데
이봉주의 은메달은 왜 금메달에 실패라 그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저는 아쉬운 거는 있죠. 근데 아니 얼마 대단합니까? 나는 그냥 금메달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은메달이어도. 그런데 뭐 그 이후로도 뭐 오래 진짜 선생활 하시고 수많은 뭐 보스턴 마라톤도 우승하시고 그런 업적을 다 제외하고라도 저는 만약 그때 딱 그걸 은퇴를 하셨다 그래도 영원히 제 마음속에 이봉주의 은메달은 정말 위대하게 저는 기억이 될 겁니다.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그런 마라톤은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황영조고 이봉주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쉬울 줄 알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 성과가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어려운 거고 우리가 다 아는데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 알고 전례도 없고 뭐 황영주 금메달, 이봉주 은메달 그게 전례가 없잖아요. 전례도 없고 그게 무슨 막 되게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뭐 그냥 별게 아닌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새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나쁜 쪽으로 무뎌진다라는 것이 좀 빌보드 1위가 어디 뭐 동네에서 무슨 인기 투표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든지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둔감해진다랄까? 그래미의 후보를 오르는 게 그러니까 그래미 후보를 누가 올랐냐고요. 아니 누가 올랐어야지. 아 그래 뭐 늘상 오르는 거니까 별거 아니구만이라고 하는데 그래미라는 상이 대단한 것도 다 알고 그래미 후보는 이게 무슨 뭐 해서 가위바위보로 올라가는 거 아닌 것도 다 아는데 그래미 후보에 오른 것 자체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 이런 것도 살짝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정말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열심히 막 설명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 무뎌지는 그리고 그게 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역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대단한데 그럼 내가 음악 평론가라 그런가? 막 별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왜냐면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미상을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아니면 이게 되게 대단하다는 거를 말해줘야 될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걸 말을 못하거나 혹은 이거를 되게 확신 있게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걸 그냥 은연중에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답답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막 제가 진짜 막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막 옹호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참 그것도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물론 저에게 BTS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하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그런 점이 답답한 거죠. 예.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우리가 결과 앞에 그것을 영어로는 이제 appreciate 한다 그러죠. 제대로 감상. 그러니까 그거의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실태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지금 전반적인 거고 어, 또 하나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냥 진짜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잠시만요. 자, 간단한 논리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미가 음악
세계 대중음악의 중심은 미국이니까 미국 음악의 뭐 아무리 로컬이라고 하지만 미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 그래미 시상식. 그죠? 저같이 나의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라떼는 마리아가 뭐 하면은 옛날 하면 이제 그래미 빌보드 뭐 진짜 엄청난 거죠. 어쨌든 그 그래미 상이 있어요. 근데 그래미상이나 오스카상도 비슷한데 이 그래미나 오스카는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걸로 알아요. 노미네이션, 후보 지명 자체가 성과입니다. 그거 자체가 커리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로컬 뮤지션을 미국에 있을 때 뭐 로컬 뮤지션이나 제 생각에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되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 몇 년도에 그래미 노미네이티드 된 사람이다. 그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그래미 후보에 올랐었던 사람이다. 뭐 되게 막 마이너한 분야예요. 맞아. 그래미 후보에 올랐어. 그래서 저 가르쳤던 교수님도 그래미 그분은 그래미 위너야. 심지어 예, 그 민속 음악 음반을 내셔갖고 그래미 위너가 되셨어. 그분은 아예 그래미 위너인 분이 저 가르쳤던 교수님이었고 필립 스칼러 교수님인데 그리고 저랑 같이 수업도 듣고 뭐 막 친하게 잘 지냈었던 우리 말사 곤살레스는 라틴 락 퍼포먼스로 그래미 위너가 됐었고 근데 그 위너 된 사람들 빼고 그냥 위너도 아니에요. 그냥 그 후보에 오른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그 평생 따라다니는 커리어예요. 그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거는 인정해요. 나 오스카 노미네이트 됐다. 오스카 노미네이트 액터, 액트레스, 디렉터, 그래미 노미네이트 싱어, 컴포저, 프로듀서 이런 거는 누구나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뭐 5 times, 뭐 16 times Grammy nominated artist, 4 times 뭐 won, winning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노미네이션 자체가 오스카랑 이 그래미라는 게 워낙에 그 선정되는 과정이 어렵고 치열하고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 뭐 역사에서 그래미나 오스카를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시네이드 오코너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미 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자기가 본인이 제출해요. 상을 받겠다고 후보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래미랑 오스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미는 노미네이션 자체가 커리어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기록이에요. 그 자체가 성취고 성과입니다. 그건 또 많이 아세요. 또 그런 부분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의 래퍼처럼 파파파파파팍 전화 끊고 또 전화 여보세요? 예, 그래미는 그거를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래도 많이 아세요.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그래미 노미네이션은 성과입니다. 그러면 BTS가 팝 듀오 올 그룹 퍼포먼스 다이너마이트가 올랐을 시점에는 성과예요. 그런데 오늘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했어요. 뭐 수상 못한 건 팩트예요. 그러면 보도가 그렇게 나가죠. 뭐 수상이 불발됐다, 수상이 실패했다. 물론 그 자체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 자체는 뭐 좀 뉘앙스가 아쉽긴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뭐 팩트라고 하면 팩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노미네이션 자체까지는 분명히 성공이었는데 수상을 못하면 갑자기 실패가 됩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아니 물론 악의적으로 수상을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노미네이션까지는 분명히 성공인데 노미네이션이라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상을 못 받았어. 그럼 갑자기 실패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노미네이션 자체가 성공이면, 그리고 그래미가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라 그러면 상을 못 받아도 성공인 거죠. 예. 그래미 상을 실패한 가수라는 커리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미 상을 타지 못한 가수라는 커리어는 없어요. 그래미 후보에 오른 가수라는 커리어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뉘앙스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그런 말을 오늘 하루 종일 하니까 뭐 제목은 좀 아쉬운 경향도 있지만 기사 내용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담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노미네이션 자체가 성과고 그거 자체가 커리어니까 노미네이션 자체가 거기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수상을 했다 못했다 하면 되게 좋죠.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오스카도 마찬가지인데, 노미네이티드 된 작품들과 아티스트들은 일정 수준의 우리가 뭐 검증이라든지 평가를 거치고서는 가령 탑5, 탑6로 그냥 뽑힌 거예요. 예,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룹이라는 거죠. 하나의 수상 가능한 어떤 그룹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1등 표를 얻었고 1등 표를 얻었으면 수상을 하는 거겠죠. 2등 표를 얻었는지 3등 표를 얻었는지 4등 표를 얻었는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그룹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 수상을 하든 못하든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작품, 곡, 아티스트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미네이션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속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수상, 뭐 이런 말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앨범 오브 더 이어를 한번 치셔서 과거에 어떤 작품이 수상을 했고 수상을 못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후세 평가와는 너무 다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작품이 수상을 했지? 어떻게 저 가수가 저 가수를 제치고 수상을 했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상이라는 최종 결과는 늘 꼭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타당한 사람이나 작품만이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 거기는 운도 따르고 뭐 그런 심사위원들 구성에 따라서 좀 더 선호되는 작품도 있고요. 꼭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노미네이션에 올라간 우리가 작품들은 두루두루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아, 이런 면에서는 이 작품이 좋았고 이런 면에서는 이 작품이 좋았고. 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하고 끝난다는 건데, 뭐 다른 뭐 어떤 아쉬움, 뭐 여러분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오늘 그래미에서 재밌었던 점 뭐 이런 것 뭐 너무 많겠지만은 제 이런 거 뭐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제가 그 신문 기사 같은데 콧한 것도 있으니까 뭐 제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말씀은 진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 자꾸 노미네이션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실드 치는 거야? 라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봐, 이거는 뭐 거기 그래미 커미티에 가도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할 겁니다. 아니,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제가 회원은 아니지만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 예전에 다 그런 말 많이 해요. Nomination itself is an accomplishment. 네, 그 자체가 성취다. 그거 자체가 기록이고 그 자체가 커리어다. 결론적으로 BTS는 뭐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을 또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더 큰 것들을 더 기대해 봐도 돼요. 근데 그건 미래 거는 뭐 없던 일이니까, 그건 없는 일이니까 일단은 지금만으로 좁혀서 말해 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오늘 이후로 BTS는 미국 음악 산업, 그래미라는 공인된 어떤 미국 산업의 어떤 그 기준에 의거했을 때 2021년에
Grammy nominated artist, 그래미에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라는 커리어를 가진 아티스트로 남는 거지, 그 부문의 상을 수상하지 못한 아티스트로 남는 건 아닙니다. 네, 단순한 건데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였습니다. 쉬러 갈게요.